이런 표현 써도 되냐? 재수없게 왜 화재 난다는 얘기를 해? 라고 해서 니즈가 안 좋았어요. 네, 고객들한테 화재 얘기를 하면. 심지어 가게에 가입할 때는 화재 보험보다는 배상 책임 위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재물화재 할 때는. 그러니까 집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안내를 해도, 필요하다고 안내를 해도 화재보험의 니즈가 전혀 없었다가 아르노버 사건 이후에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시면 주택화재를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화재보험이 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무조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뒤에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 아파트 화재가 나면 일단 1차적으로 단체보험에서 화재 보상이 나가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분을 개인 보상에서 나가는데 고객들마다 내 보험이 다 만족하게 보험금을 받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르노버도 1층부터 33층이에요. 3층부터 위에까지는 다 탔는데 탄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받는 정도가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러면 만족 못하는 사람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죠. 이게 다 끝나야지만 개인보험에서 추가분이 지급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개인보험이 내가 많이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개인보험 먼저 청구를 하고 회사 대 회사로 부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아르노버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33층까지 130여 가구가 개인보험이 한 20%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아르노버는 화재보험을 일반 화재보험 1년짜리를 너무 빵빵하게 잘 가입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100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데 정말 잘 가입했어요. 건물은 426억이면 평당 한 450? 이 정도 가입이 돼 있고요. 가재도구는 한 4천만에서 5천만 원 사이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화재보험에 관리비 영수증을 뒤에 잠깐 첨부를 했는데 여기는 좁아서 잘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공고문이에요. 아파트 앞에 화재보험 가입하기 전에 공고문을 붙여요. 앞에다 이렇게 가입을 해서 입찰 들어오세요 라고 공고를 붙이는데 여기에 보면 평방미터당 37만 원이에요. 그럼 한 평에 곱하기 3배를 하면 12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게 건축가액이에요. 건물가액이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고 다시 지었을 때 건축가액이라고 쳐도 한 평당 37만 원, 한 평방미터당 37만 원, 평당 120만 원 정도면 적게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냥 건물 외벽만 가입한다라고 할 정도로 가입 금액을 굉장히 적게 가입을 해요. 이거보다 더 문제는 가재도구예요. 가재도구는 세대당 1,000만 원으로 공고문이 떨어져요. 그러면 팀장님들 집을 한번 예상해서 볼게요. 상상을 해서 우리 집에 가재도구라고 하는 거는 집에 식기 뭐 소파도 있을 수 있고요,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전제품 그 중에 하나 빠진 거 제일 돈 많이 차지하는 거가 있을까요? 지금 말한 거 말고 가재도구 중에 옷도 가재도구잖아요. 근데 가전제품 만약 진짜 아르노브처럼 홀랑 타는 화재가 아니면 대충 닦아서 쓰면 돼요. 돈 없고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닦아서 써도 돼요. 근데 옷은 그을름 냄새 때문에 다시 재활용이 안 돼요. 100% 다시 사야 돼요. 4인 가구 기준으로 4계절 옷을 산다고 쳤을 때 1,0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근데 일반 보험에는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앞전에 이렇게 단체 보험에서 받고 초과분을 받습니다라고 해도 단체 보험에서 터무니없이 가입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화재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객들이 니즈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고맙게 저런 큰 사고가 나면 한 번 더 고객들이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줘요. 그때 가서야. 그래서 가입이 막 폭발하는데 저희 삼성화재 이제 장점을 말씀해요. 화재보험은 다 많아요. 회사마다 손해보험사마다 없는 회사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어느 회사가 어떤 게 좋은지를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삼성화재 1번으로 좋은 거는 화재 배상이 20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화재 배상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건 내가 내 실수가 아니건 실수가 아니건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서 옆으로 붙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줘야 돼요. 실효배상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면은 이건 소방방재청 자료예요. 어떤 집이건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 8가구의 피해를 준대요. 예를 들어서 불은 위로 올라가죠. 소방서에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소방서내라고 해서 불에 타야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불에 타거나 그을르거나 소방서에서 물을 쏴서 물 피해가 있거나 소방 피해가 있거나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뒤에 제가 사진을 삭제했나? 사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요 가운데 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불이 윗집으로 옮겨 붙을 수 있고 옮겨 붙지 않아도 그을름이 있을 수 있죠. 옆으로는 소방 사진에 보면요. 불을 끌 때 정조준해서 끄지가 않고요. 막 위에도 쏘고 아래도 쏘고 막 그래요. 유리창이 다 깨져요. 그리고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날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고층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화재 폭발. 뻥 하고 터졌는데 유리창이 아래로 위로 옆으로 다 깨졌어요. 이런 것도 화재 손해예요. 다 배상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최소한 8집을 건드린다고 쳤을 때 어떤 게 보상이 나가냐면 당연히 그을은 보상 나가겠죠?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 깨진 보상 나가야 되겠죠? 소방 그 호스에 이게 엄청 수압이 세잖아요. 이런 창틀이 다 휜대요. 창틀 다 바꿔줘야 되겠죠? 네. 왜냐면 사람도 죽잖아요. 그 물 잘못 맞으면 사람도 죽잖아요. 이게 창 휠이 다 휘어요. 그럼 그거 바꿔줘야 되죠? 물이 들어갔다고 치면 도배 다 해야 되죠? 바닥, 마루 다 바꿔야 되죠? 네. 커튼부터 가전까지는 아니어도 가구 다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윗집으로 그을름 올라간다 그랬죠? 윗집 옷 같은 거 다 배상해줘야 되겠죠? 도배 다시 해야 되겠죠? 이런 돈을 다 화재 배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재 배상이 회사마다 보면 5억짜리도 있고요. 기존에 저희들 판매했던 10억짜리도 있어요. 기존에 갖고 계신 보호대 중에 10억짜리도 많아요. 근데 지금 최소 20억까지. 그러면요, 최고. 저는 그 만약에 나도 화재보험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나로 인해서 피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쪽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서 어쨌든 보상을 받게 그죠. 되잖아요. 원래는 그 질문이 뭐예요? 받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이 받겠어요? 그죠? 아까 아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화재 배상 일반 보험에서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 일반 보험은 그러면 최소 내- 3년이에요. 그러면 내 내 거에서 계속 받고 회사 대 구상받는- 회사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팀장님들이 어떤 가끔 동행을 나갈 때가 있어요. 화재보험 받을 때 어떤 가게예요. 주택이 아니라 가게예요. 1층 가게인데 고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배상 책임만 가입을 한다고 그러고 화재보험을 그 1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고객님 화재를 넣으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화재를 넣고 배상 책임을 가입해야 돼요. 해도 자기는 절대 안 넣겠대요. 근데 그분한테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아 나는 관리 잘하니까 안 할 거고. 그래서 옆에서 불러면 포상 받으면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집이 자기 보상 자기 거 다 하기도 정신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분하고 싸워서 좋은 소리 못 나오게 보상을 어느 세월에? 그럼 만약에 내가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기다려야 거죠.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대 회상으로 구상하기 때문에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재보험 갖고 있고 화재 배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화재 배상은 이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시면 이런 거에만 니즈가 있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에 굉장한 고객들이 12대 가전 10년 내 가전 수리비가 100만 원까지 보상이 나가는데 옛날엔 6대 가전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또 많아졌더라고요. 식기세척비도 있고 의료견조비도 있고 하나당 물가비도 100만 있고. 원이야? 아니요, 그냥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년 가전을 100만 원을 이렇게 감가상각하면서 받는 거예요. 한도가 100만 원 이하 사고가 나면 계속 살아나요, 얘가. 네, 근데 이게 10년이잖아요. 이 담보는 제가 솔직히 추천하진 않는데 그냥 몇십 원짜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담보예요. 왜냐면 가전제품에 보면 뒤에 보시면 무상수리가 10년이에요. 그죠? 못 보셨어요? 무상수리가 10년이에요. 근데 10년 이하예요. 아니라 응. 예를 들어서 저 가구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무상수리가 아니고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냉장고 고치는데 들어간 돈에 자기부담금 2만 원 빼고 수리비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담보를 그렇게 교육을 해서 받을 필요 이거는 어느 회사나 똑같이 100만 원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담보가 그냥 그러냐면 가전제품 수리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5년 10년은 뒤에 깔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그리고 크게 큰 돈도 아니고요. 그 얘기를 응,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근데 요게 또 화재 요번에 울산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됐던 건데 뭐냐면 임시거주 비용 화재가 나거나 그을름 사고가 있거나 우리 집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딘가에 잠깐 가서 봉사를 할 동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아시다시피 호텔에 거주를 시켰어요. 시청에서. 근데 울산시에서 호텔에 거주를 시켰는데 어차피 보험금에서 나갈 거고 구상을 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왜 저 이재민들은 호텔에 시키냐고 막 청원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자기 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90일까지 900만 원까지 보장이 나가요. 그래서 수리를 하던 아르노버처럼 90일 안에 수리가 안 되는 집이면 다 이주할 집을 찾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렇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집에 전체 자산에서 집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70% 이상이래요. 그러면 그 집이 홀랑타서 복구할 비용이 없어. 이주할 비용도 없어. 라고 했을 때 내 재산의 70%가 날아간 거예요. 네, 이주를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있다는 가정하에 90일 동안 다른 데 호텔이나 내지는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요번 보상했을 때 아시다시피 아르누보는 20%밖에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화두가 되죠. 제일 이슈는 요거 때문에 가입해요. 2단 뭐예요? 급배수. 급배수는 뭐냐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물 샜을 때 일상생활
일상생활 배상에서 아래층 보상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3층에 있는데 우리 집에서 화장실에서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으로 물이 샜어요. 그럼 화장실 공사해줘야 되잖아요. 거실에서 물이 새요. 거실 공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에서 배상은 해줘요. 근데 일상생활은 배상은 남한테 보상해주는 거지 내 물건은 아니잖아요. 내 재산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배관이 터졌어. 그러면 우리 집을 뜯어야 어딘가에서 샜는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을 뜯는 비용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장 하도 질문이 많고 이럴 경우 저럴 경우에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캡처한 것도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은 어느 보험회사에 갖고 있건 하나씩은 집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급배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일상생활 배상으로 똑같은 사고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집은 3층이고요.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데 전등을 타고 물이 떨어졌는데 매트리스로 떨어졌어요. 실제 보상에 사고 접수돼가지고 보상이 나간 사례예요. 전기선을 똑똑똑 타서 전기가 나가면 누전이 되고 나가고 아래로 매트리스로 물이 다 샜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이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층에 이 바닥을 뜯고요. 마루를 뜯고 바닥을 뜯고 고정 터진 배관을 찾았어요. 배관을 바꾸고 다시 덮고 아래층에는 매트리스, 천장 도배, 전기 공사를 다시 해줬어요. 여기에서 일상생활 배상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누수 탐지를 해야지 되는데 손방비는 뭐냐면 더 이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내 일상생활 배상인데 우리 집에 누수를 탐지하는 거는 손방비예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안 고치면 계속 배상이 나가거든요. 일상생활 배상 보통 1억이잖아요. 다 1억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다 써도 계속 보상이 나가야 돼요. 아랫집에 계속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하지 않으려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수 탐지하는 것까지는 손방비에서 나가요. 근데 마루 철거는 내 집이잖아요. 철거하는 비용 안 나가요. 일상생활 배상에서. 그리고 난방 배관을 시멘트 이거를 누수 탐지를 하려면 시멘트를 벗겨내야 탐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는 벗기는 건 손방비에서 나가요. 그리고 파손된 배관, 누수 탐지해서 터진 배관은 수리를 해줘요. 다 손방비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제3의 피해 아까 있죠. 매트리스, 전기선, 도배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에서 해줘요. 그럼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급배수를 가입을 했다. 급배수도 굉장히 싸요. 500만 원 가지고 심지어 삼성화재는 빌라, 아파트 30년까지 다 가능해요. 그럼 보통 보면은 20년까지 되는 회사도 있고 10년까지 되는 회사도 있는데 자신있게 삼성화재가 지금 기간이 제일 길어요. 아파트건 빌라건 30년까지 가능해요. 가입을 해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수 탐지는 급배수건 일상생활 배상의 손방비에서 처리해줘요. 더 이상 밑에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루 철거 내 거죠. 급배수 마루 철거하는 비용 나오고요. 배수 시멘트는 일상생활 배상이 나와서 여기까지 세 가지 이게 순서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어딘가에서 다 보상이 나오죠. 세 번째까지는 파손된 난방비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에 나가고요. 유일하게 안 나가는 게 시멘트 복구 비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예,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로 굉장히 소송이 많고 민사소송도 많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왜 뜯었는데 복구는 안 해줘? 라고 하는데 실제로 뜯는 건 되는데 복구하는 비용은 어디에도 안 돼요. 판례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집에 마루 교체 비용 급배수에서 해주고요. 가재도구 재물 우리 집에서 혹시 물이 샜지만 우리 집에도 뭔가 피해가 있어 라고 하면 해주고요. 제3의 피해는 일상생활 배상에서 해줘요. 그러면 유일하게 급배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멘트 복구 철거한 사람이 복구하지 복구한 사람 철거한 사람 따로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엎으면요. 전 노코멘트 한다 그랬어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상 통보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죠? 철거한 사람이 철거하지 복구한 사람이 따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탐지부터 시작해서 이 공사까지 한 사람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처럼 만약에 보상 들어왔을 때 뭐 전기선 공사만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청구할 때도 굉장히 쉬워요. 영수증하고 공사하신 분 연락처만 접수하시면 돼요. 그럼 전화해서 확인하고 바로 보상이 나가는데 급배수가 500까지 30년 앞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요즘에 아까 왜 막 갑자기 1억에서 6억까지 거의 7억 가까이 늘었겠어요. 니즈가 지금 많을 때예요. 고객들이. 그리고 행복한 파트너가 너무 고맙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다른 건 다 접었는데 방송으로 광고하는 유일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객들이 알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특히나 급배수하고 아까 화재 배상 20억 요 담보는 예, 굉장히 고객들이 선호하는 담보라서 팀장님들도 고객 접근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교육할 때 주는 원래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팀장님들은 고객들한테 가져가실 때 건강보험을 가져간다, 뭐 자녀보험을 가져간다, 그럼 갱신을 가져가세요? 비갱신을 가져가세요? 둘 다 뽑아가시는데 어떤 걸 더 설명을 하세요? 비갱신을 먼저 하세요? 이유는 딱 그거죠. 젊었을 때 돈을 내고 늙어서까지 보장을 받는다. 근데 갱신하고 비갱신할 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갱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 돈 많이 내고 비갱신이 비싼 이유는 계속 할증되는 거를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위험을 엎어서 보험료를 전체 비싸게 해서 쭉 가져가는 거잖아요. 20년을 내건 30년을 내건 이 앞으로 다가올 위험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갱신은 딱 20년 갱신이면 요만큼의 위험만 계산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갱신할 때 요때 갱신을 해서 또 가입을 하면 갱신을 받아주면 되잖아요. 뭐 거절하거나 아프다고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는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점에 진단이 떨어졌거나 해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해지가 돼요. 그러면 요 미리 납입했던 요 보험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요. 책임 준비금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냈던 비싸게 냈잖아요. 여기까지 다 위험을 계산을 해서 돈을 비싸게 냈잖아요. 요건 싸게 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해지금을 돌려주죠. 해지금은 돌려줘요. 책임준비금 환급이라서 해지금은 돌려줘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시점에 여기서도 진단을 받아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그 담보가 없어지잖아요.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 뒤에 보면은 안 돌려줘요. 아무리 비싸게 냈다고 해도. 그렇지만 뒤에부터는 상품이 그 담보만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저렴하게 냈기 때문에 뒤에는 없는 거죠. 안 낸 거죠, 보험료를. 저렴하다는 장점인데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만약에 진단비를 요만큼의 진단비는 갱신으로 가입하고 종합보험에서 다른 담보죠. 뭐 수술비라든지 기타 뭐 계속 가져가지고 싶은 담보들을 100세로 가입을 해요. 진단비는 어차피 한 번 받을 거니까 저렴하게 가입하고 이걸 섞어서 가입할 수만 있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기타 갱신담보들 있죠. 갱신담보까지 쭉 100세까지 납입 면제도 해주고 보상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갱신담보, 비갱신담보를 딱 담보 하나 암진단비 5천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41세 여자 같은 경우에는 610만 원, 비갱신 1630만 원, 1000만 원이 더 비싸요. 남자 같은 경우에 더 차이가 커요. 근데 이 담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하게 섞었는데 만약에 진단에 사고가 나 근데 갱신으로 가입한 담보가 수술비야 내지는 다른 담보들이야 갱신으로 근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담보가 20년 후에 다시 살아나냐 그냥 쭉 10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납입 면제를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심지어 보험료도 똑같은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갱신담보 뭐 예를 들어 암, 뇌심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거는 다 갱신으로 하고요. 나머지 뭐 뇌출혈 뭐 이렇게 조금씩 이런 담보들은 비갱신으로 해요. 그럼 보험료가 이렇게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똑같은 담보로 가입을 해도. 그런데 만약에 진단을 받아 IS 파트너 일종의 진단을 받으면 100세까지 갱신담보마저도 새만기로 쭉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때 가입한 암이 한 80쯤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수술비나 이런 게 다 갱신 상품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이 상품 전체에 수술비든 기타 담보들이 다 갱신으로 들어있어. 근데 100세까지 쭉 수술비를 보상을 해줄 거래요. 납입 면제까지 되면서. 그럼 굉장히 좋겠죠.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나온 상품이 마이애스 파트너 일종 납입 면제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메리트가 좋다. 근데 요거는 기존에도 다 알고 계셔서 제가 그냥 왜 이 상품을 굳이 앞에 얘기를 했냐면 혹시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자라는 어린이 해가지고 독감 담보 있다고 어린이 보험에 지금 이제 저희가 3개월 동안 소성화제만 판매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상품인데 12월 중순 넘었으면 타사에서 다 판매가 풀려요.
여기 보시면 이 담보들이에요. 암, 유사암, 뇌심을 이거는 태아보험부터 15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인데 만약에 이 보험을 내 자녀가 10세라고 할게요. 10살 아이가 10살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이 담보를 가입할 때 갱신 20년 납 30년 납으로 하면 한 달에 3,450원 30년 납으로 해도 이 비슷할 거예요. 보험료가 이렇게만 납입을 해요. 근데 새만경으로 100세로 가입을 하면 13만 3,900원이에요. 이렇게 가입할 때 이 담보가 10살 내 남자아이 자녀한테 꼭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담보일까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죠. 이 아이한테는 다른 담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골절이라든지 내지는 아이들 많이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 보험도 우리 나라의 특징인가요? 자녀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보험을 굳이 비싸게 가져가도 오케이를 하세요. 담보만 막 이렇게 많으면. 근데 이 담보가 내 자녀한테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할까? 그러면 이 필요 없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 담보가 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10살 자녀 기준으로 30년 납을 가입한다 그러면 40살이 됐을 땐 이 담보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 가입금액 그대로 40살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상품에서 이 담보를 한 달에 엄마들이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가 4,100원인가요? 4,100원인데 3,450원 한 달에 커피 한 달에 한 잔만 안 마시는 돈으로 이 담보를 가입해놨다가 아이가 40살이 됐을 때 이 담보 가입금액 그대로 갱신을 해준다고 하면 담보 필요하겠죠. 예. 네. 그다음 전 금액 그대로. 금액 그대로. 암 1억에 유사암 3천에. 보험료가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보험료에 보면요.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추입표가 있어요. 출력하시면 뒷장에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돈이 갑자기 이렇게 가진 않아요. 네. 대충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40살 마흔이 됐을 때 갱신 비갱신을 선택할 수가 있다면 아니면 이 가입금액 그대로 가져가는데 한 여기서 3배, 4배 정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가입금액을 일단 가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비싸게 그럴 위험 때문에 비싸게 가입을 해놔. 근데 회사마다 유지가 몇 정도 되면 고객이 유지를 못 할까요? 몇 회차 정도 가입하면 100세까지 가입해놨다 평균 유지가 몇 차월 정도 될까요? 26차월을 못 넘겨요. 2년 넘기면 버거워요. 네, 100세로 가입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가입을 해요. 왜냐면 다시 못 가입하니까. 이런 분들은 예, 갖고 계세요. 근데 손해보험사에서 유지율 해갖고 이제 내년이면 회사마다 유지율에 엄청 이슈가 많을 거예요. 제재도 많고 수수료든 시상이든 유지율이 많이 뒷받침이 돼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거예요. 특히나 생보사보다 손보사가. 지금은 생보사가 훨씬 타이트하잖아요. 손보사는 뭐 13차월까지만 시상 유지하면 뭐 안 나간다거나 뭐 환수를 안 한다거나 뭐 7차월인 회사도 있고요. 심지어 4차월인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4번만 내도 시상 다 받고 환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은 16차월까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유지를 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굳이 비싸게 가입한 다음에 26차월이 평균 차월수라고 유지 차월이라고 하면 굳이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 금액이 뒤에 보면은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 그 이상은 오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료가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30년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을 해요. 30년 거의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 돈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안 오르잖아요. 30년간 안 오르잖아요. 그럼 30살 될 때까지 이 돈의 가치가 커피 한 잔도 아닐걸요? 아마 지금 아침에 나오는데 버스비가 거의 몇 년 사이에 40배? 뭐 이렇게 올랐다면 택시 기본요금이 20몇 배?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 만약에 안 오르면 이 돈은 커피 한 잔 값이 아니고 진짜 버스비 하나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면.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커피 한 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근데 메리트는 있죠. 네. 어떤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이게 피플라이프 아세요? 뭐 현빈이 광고하는 회사 있잖아요. 피플라이프. 그 회사에서 자녀보험은 삼성화재에서 보통은 MS가 한 6위 정도 했어요. 자녀보험 많이 판매가 안 돼요. 보통은 9등급, 현대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2등까지 올랐어요. 네. 현대메리츠가 왔다 갔다 1등을 하고요. 삼성이 2등까지 오른 이유는 30년 갱신 상품에다가 이 담보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광고에 피플라이프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삼성화재 문구에다가 이 담보 지금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보험에 막 광고할 때 보면 담보가 뭐가 있냐면요. 흑사병, 콜레라, 네. 이런 병 요즘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잖아요.
근데 약관상에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특정 무슨 보험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담보들은 요즘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5년에 한 번씩 이런 코로나 같은 게 5년에 한 번씩 이제 유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들은 요즘에 유행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독감이잖아요. 항상 독감, 인플루엔자 이게 가장 위험한 담보인데 독감이라는 거는 매년 어떤 바이러스지만 다르지만 독감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항바이러스 처방제 제일 유명한 게 타미플루 처방받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가 처방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 항바이러스 처방을 받으면 치료를 받으면 20만 원. 그 다음에 독감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면 3만 원. 근데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 그럼 5만 원. 질병 입원일 땅이 있으면 5만 원에서 총 5일간. 왜 5일이라는 게 있냐면 타미플루가 무조건 먹기 시작하면 5일은 먹거든요.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라서 5일을 먹는 동안 입원을 하면 최고 5일 동안 8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 흑사병 이런 거 알지도 못한 요즘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병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독감 담보가 되는 삼성화재 자녀보험이 요즘에 인기가 많다는 거죠. 기본 담보들은 기본에도 있고 이건 신담보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자녀보험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번 달은 무조건 삼성화재 자녀보험 판매해야 된다. 거기 자녀보험만 판매하는데 팀장님들 TM으로 쭉 한 자녀보험만 판매하시는 분들 팀장님들 11월 제가 3일날인가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했어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는 무조건 삼성화재 자녀보험 판매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객들이 분명히 철회할 거예요. 왜? 12월 20일 넘어서부터는 자녀보험은 두 가지다. 독감이 있냐 없냐 이렇게밖에 안 따질 거다. 왜냐면 모든 회사에서 이제 판매 시작하면 대대적으로 광고할 거예요. 운전자보험 때 아시죠? 민식이법 나오자마자 모든 회사가 운전자보험에다가 미친 듯이 막 혈안이 돼서 운전자보험 막 가입하라고 벌금 늘리라고 형사비금 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이 자녀보험도 그럴 건데 심지어 11월 12월에 가입한 고객들이 독감이 없다? 라고 하시면 독감 있는 걸로 기왕이면 다시 해달라고. 왜냐면 10년, 20년, 30년을 내야 되는 쭉 가져가야 되는 담보기 때문에 그 보험은 굳이 한 달 낸 거 아깝지 않고 처리해달라고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1월, 12월에는 무조건 삼성화재 거 판매하세요. 심지어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납입 면제가 여기 기본까지는 다 동일해요. 근데 이게 생겼어요. 양성뇌종양, 중대부식 진단비, 뇌손상 수술비까지 해서 8대 납입 면제로 납입 면제가 되고요. 페이백 기능도 있어요. 페이백 기능은 아시죠? 만약에 납입 면제가 되면 납입 방법료 다 돌려드리는 기능도 탑재가 돼 있어요. 요즘에 또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페이백 기능 있어요. 네, 페이백 기능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니까 저렴하죠. 어른들 페이백 기능 넣으면 페이백 자체만 들어 2, 3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자녀보험이라서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지? 글씨가? 글씨체가 없는 한것 같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저씨가 실제 사고예요. 이제 소송에 걸린 사고인데 어떤 아저씨가 원래 뇌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다 출근한 시간에 집에 계시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쓰러져요. 그런데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옮기고 수술받고 지금 막 하다가 치료가 딱 돌아가신 사고예요. 유족들은 그러죠. 이거는 질병이다. 뇌질환, 뇌출혈이다. 질병성 뇌출혈이다 라고 싸우고요.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해다. 넘어져서 출혈이 있는 거다 라고 싸워요. 근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길게 싸우다가. 회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크니까 이겼다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뇌 사진을 찍으면요. 이게 상해성으로 넘어져서 출혈이 된 건지 질병으로 출혈이 된 건지를 구별을 할 수 있대요. 네, 그게 사진으로도 나오는데 이제 고객들은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요. 이게 상해인지 질병인지 이걸 인지를 못하고 내가 보통들은 추천받아서 가입하는 상품은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은 다 뇌출혈, 머리에서 피가 터지면 다 뇌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근데 겨울에 돼요. 그러면 손상돼서 외상성 뇌손상이 많단 말이에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뇌가 다치거나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이런 사고들은 굉장히 겨울철에 빙판길 사고를 급증을 해요. 그런데 고객들은 질병 종목 갖고 계시니까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건강보험에 특정 외상성 뇌손상, 특정 외상성 뇌출혈, 장기손상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도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이 담보는 삼성화재밖에 판매를 안 해요. 이 담보도 한 번씩 보시고 겨울철에 혈관이 좁아져서 많이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쯤 다른 담보 만약에
컨설팅 하실 때 이렇게 이런 정보들도 같이 설명하시고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장 잠깐 넣어놨고요. 제가 아까 뒤에서 수술비를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삼성화재가 왜 2대 수술비, 5대 수술비가 좋은지, 근데 줄어드는 게 왜 안타까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이거 글씨체가 다 깨지네요. 실제 사고 사례로 제가 이게 저것도 안 되네요. 수정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 사례로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화정 쪽에 팀장님 한 분이 나이도 많이 없으 여자분이신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집에 계시다가 질병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근데 이분이 메리츠,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뇌출혈 진단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한 수술비를 가입을 하셨어요. 언제 쓰러졌냐면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빵빵하게 보험을 잘 가입하셔가지고 진단비도 많이 받으시고 수술비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한 번을 한 게 아니고요. 뇌 쪽은 수술을 하면 잘 안 하세요. 왜냐면 후유장애가 남을까봐. 근데 심장 쪽은 수술을 안 하면 죽으니까 꼭 수술을 하시잖아요. 심장은 수술을 안 하면 죽고 뇌는 수술하면 위험하고. 근데 이분이 뇌출혈이라서 수술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뇌 얼마를 받으셨냐면 관절 수술하셔서 6천만 원 받아가셨어요. 처음에 첫 수술을 하시고. 근데 한 번에 못 하시고요. 올해 4월달에 2차 수술을 또 받으셨어요. 뇌출혈로 다른 부위에. 근데 똑같은 그때 출혈했던 부위이긴 한데 수술을 2차 수술을 또 나눠서 한 번에 못 하시니까 나눠서 받으신 거예요. 2번 수술을 해요. 진단비는 어느 회사나 한 번 받으시니까 다 받아서 목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하실 때 삼성화재에서는 두 번째 수술할 때도 똑같이 관절 수술이면 6천만 원이 보상이 되는데 그때는 비관절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메리츠, 현대 가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술비가 다른 데서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1년 내에 2번 수술을 하신 건데 어떤 회사는 최초 한 번만 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1년에 한 번씩만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다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진단비도 워낙에 많이 받으시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출근도 하세요. 심지어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그러게 제가 그랬어요. 다 치료 끝나시면 팀장님 거 가지고 교육자료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랬더니 허락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수술비가 왜 메리트가 있냐면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관열 비관열도 수술비가 너무너무 좋고 심지어 심장 쪽에는 I474850에 이런 부정맥 심부전증까지 수술이 나와요. 근데 이 수술은 저희만 나온다고 못하죠. 현대에도 있어요. 현대하고 삼성만 지급이 돼요. 뒤에 잠깐 보시면 삼성화재 뇌질환 수술비 항목이에요. 진단비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8번까지밖에 안 나가요. 아예 6구까지만 진단비가 나가고요. 요 D코드의 양성종양이나 요 D코드 세 가지는 수술이 없어요. 원래 진단비가 없어요. 근데 수술비만 삼성만 진단이 왜? 삼성은 뇌질환 수술비라서 양성종양도 뇌에 관련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가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양성종양이 급증해요. 지금 그냥 머리에 조그마한 혹이에요. 양성종양이니까 암 같지 않은 예쁘게 생긴 그냥 혹이에요. 혹 같은 게 머리에 막 생겨갖고 두통을 막 호소하시다가 가보면 저희도 이제 아까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같은 직원이 옆에 있는 여자 지점장인데 85년생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85년생인데 머리 건강검진에 1.8cm 혹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는 항상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어요. 왜냐면 머리가 그냥 너무 편두통이 심하다고. 편두통인 줄 알았는데 1.8cm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후유장애 났는데 후유장애를 설명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했어요. 한쪽 눈이 안 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눈.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얼굴에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안 했어요. 근데 병원을 막 찾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괜찮으시면 여러 차례 나눠서 수술해가지고 최소한의 후유장애를 줄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월 달에 주사기를 통해서 약을 투여한 다음에 이걸 사이즈를 작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얘를 지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비관절 수술로 2번 수술했어요. 근데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두통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된 거죠. 그럴 정도로 양성종양의 수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 굉장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 심장을 말씀드리면 같은 이 둘의 이게 뭐지? 조앤니 쪽이세요. 화정의 어떤 남자 팀장님이 어떻게 됐냐면 추석에 제가 추석 전전날인가요? 교육을 하러 갔는데 교육 내내 가슴을 이렇게 치세요. 계속.
신경 쓰일 정도로 가슴을 치세요. 왜 그러세요? 답답하세요? 계속 이렇게 치세요. 그분이 추석 전날 병원에 실려가셔가지고 여기를 찢어서 스텐트 삽입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당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뭐 이렇대요. 근데 이게 안 아무는 거예요. 지금 추석 지난 지가 꽤 됐잖아요. 얘 살이 안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덫이 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없이 뺐어요. 스텐트 삽입한 거를. 여기 너무 심하게 덫이 나서 빼고 다시 이제 그 뭐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재수술을 하신 거예요. 스텐트를. 근데 이분이 보험료 받자고 이런 위험한 수술을 2번씩 하시지 아니잖아요. 그래도 수술비가 무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아문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분들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심지어 수술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2대 수술비만 줄어요. 저희가 뭐 3,000에 1,500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가 1,000에 500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5대 수술비랑 같이 5대 수술은 좀 비싸긴 하지만 5대 수술비랑 같이 해서 3,000에 1,500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이게 뇌출혈 수술이다 그러면 돈 꽤 많이 들어요. 뭐 그분 영수증 보니까 막 2천만 원 드는 수술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 한 300만 원? 250에서 300 사이? 조금 많이 좀 비싼 회사 그 병원 같은 경우 400만 원 초반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일산 여기 병원에서 하셨대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70만 원? 되게 싸더라고요. 70만 원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리로 네? 70만 원 정도 일산 그래서 병원 좀 싸대요. 일산 무슨 병원이 그랬는데 일산에서 하셨어요. 근데 백병원일 거예요. 왜냐면 딸이 거기 일산 계셔가지고. 병원이면 일산 차병원이면 응, 근데 굉장히 저렴하시더라고요. 7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대 기간 수술비도 굉장히 줄어드는 게 아깝긴 한데 16일부터 이제 천일 오늘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줄었다.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화재는 횟수 제한이 없다. 1년 내에 수술을 재수술을 받으셔도 계속 횟수 제한 없이 지급이 된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무슨 그런 큰 수술을 나눠서 받아? 하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더 나눠서 하세요. 후유장애 때문에. 최소한의 후유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나 뇌 관련 수술은 여러 번 나눠서 조금 경과를 봐가면서 하세요. 왜냐면 옛날처럼 머리를 막 무섭게 막 쪼개서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주사바늘이거나 아니면 구멍을 3개를 뚫더라고요. 저희 그 회사 직원, 85년생 회사 직원을 보니까 여기 구멍 하나, 여기 구멍 하나를 뚫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피를 빼는 거고요. 한쪽으로는 계속 경과를 보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비관형 수술이에요. 굉장히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후유장애 안 남고 잘 회복이 되죠. 그러면 동일 질병, 동일 부위여도 네. 상관없다는 네. 거네요. 치아보험은 아까 설명드린 건데 너무 아쉬워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밖에 안 봐요.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느냐. 틀니라는 거는 아시죠? 아예 그 할머니들 쓰는 틀니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1년 동안 충치로 인한 치료, 투약 진단을 받았냐. 5년 내에 치주 질환에 의한 영구치. 아예 이빨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거나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 여부 요것만 물어보고 요것만 아니면 가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뿌리는 있는데 이빨이 없는 분이 있어요. 8개가. 뿌리만 있어요. 아주 치과를 안 가가지고 뿌리만 있어요. 그 뿌리 있는 거를 이빨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보더라고요. 일단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요. 1년 내에 그런 제 어마어마. 친구 신는 그런 거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6개. 뿌리만 있는 근데 그 정도로 무서워서 임플란트가 더 무섭지 않아요? 치과 가겠어요 저는. 800 넘어. 응. 임플란트를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자녀보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보험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치아 보존. 아이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네 가지 주요 담보들도 당장은 필요 없는 담보지만 넣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담보가 보철은 아니고 보존 치료잖아요. 아이들 이빨 빨리 오줌 나야 되고 뭐 은색 이빨 있는 게 영구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싼 걸로 씌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자기가라고 하나 이빨 색깔 똑같은 거 막 씌우는 게 아이들이 지금 당장 그 이빨이 언젠가 이제 어금니라서 좀 늦게 빼겠지만 언젠가는 빠질 이빨이니까 싼 걸로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싼 것도 25만 원, 3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철 말고 아이들한테는 자녀보험에 보존만 넣어주셔도 진짜 좋죠. 보존에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영구치 상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네인 온네인 크라운 이 보존 치료 얘네만 넣어주시는 거죠. 네. 보철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 없다고는 안 하겠죠. 뭐 아이들은 진짜 재빠져고 이빨이 완전 영구치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는 보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보존 치료가. 그래서 크라운 치료 저도 크라운 지금 2개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치아보험은 딱 그거예요.
작정하고 가입하는 거죠. 받겠다고 작정하고 가입하는 유일한 보험이라 손해율이 다 회사마다 급등을 해서 1년 내에 50% 가입 금액도 줄이고 막 이러는 건데 작정하고 가입했을 때 기왕이면 보험료가 지금 높으니까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보험이 아까 말했던 자녀보험이 자녀보험 하면은 뭐 현대해상 메리츠였던 것처럼 30일이야. 맞아. 치아보험은 원래 라이나나 메리츠가 1등이었는데 저희가 7월부터 1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가 지금 가입 금액이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언니가 간호사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는 사람이 없고요. 치과에는 사람이 줄을 선대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효과라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충치는 늘어나고 마스크 때문에 감기란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간호사를 줄인대요. 제가 언니네는 저희 언니는 산부인과인데 미용만 해가지고 얼굴 미용만 해가지고 요즘에 또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게 미용 환자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 얼굴 여기 조금 이렇게 뿌띠 성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코로나에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7월 오늘이죠. 딱 수초하는데 오늘은 대개 30만 원.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제 12월부터죠. 이게 날짜가 바뀌어서 12월부터는 더 줄어든다. 11월 16일. 아니 이거 오늘은 100에 30이고요. 그 150에 30이고요. 12월부터는 아예 100에 20. 날짜가 바뀐 거예요. 12월 1일부터는 100에 20. 나 했잖아요. 저번 달 말에 끝난다 그래가지고. 저번 달 말했어요. 근데 저희가 13일 늦었는데. 진사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얼마나 진사인데 돼요? 가입 금액이. 아니 보험료가 20대인데 3만 원. 요거는 1매형 자료니까 하나씩들 보시고요. 제가 필요하시면 저희 매니저 매칭 돼 있죠. 매니저님한테 부탁하셔서 한 번씩 보험료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술비나 이런 것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수술비는 네. 유병자는 안 되는 거예요? 유병자도 똑같아요. 네, 유병자도 1,500이고요. 유병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병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병자가 2달 전에 개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는 암만 아니면 돼요. 325, 325 하잖아요. 3하고 2는 똑같아요. 근데 5년 내에는 암만 아니면 인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4년 전에 스텐트 삽입을 했어. 아니면 뇌경색이야 라는 분이 뇌경색으로 저희 아빠도 2년 전에 쓰러졌지만 오른쪽을 다 못 쓰시거든요. 근데 모든 환자가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신 분 많아요. 그냥 혈전 용해제만 계속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도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년 내에 입원 일이 없고 5년 내에 암만 아니니까. 근데 그 분들이 만약에 다시 또 그 부위에 진단을 받으셨어. 예, 보상 다 가능하세요. 수술을 받으실 일이 생겼어. 예, 다 가능하세요. 그런 분들 만약에 스텐트 삽입을 해야 돼. 지금 당장 갈아 끼워야 돼. 그러면 수술비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경증상병이라고 해서 160까지라는 160가지의 질병 경증상병 플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병을 드리면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도 진단비만 가입하시는 분이면 예, 일반 건강치료 인수가 돼요. 근데 수술비는 어차피 경증약이 할증되겠죠? 만약에 건강치료 들어가시면 할증되는 거고 유병자는 할증 부담부가 없는 거죠. 유병자에는. 간단한 경증약.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 가입하실 때 진단비만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예, 건강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다른 담보가 들어가면 할증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유병자나 지금 자녀보험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까지는 탑이죠. 주택까지는 지금 제일 좋고요. 보험료도 주택까지는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2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면 홀인원 담보 넣어가지고 3만 원에 맞춰주기도 하시고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해서 고객들이 하나 다른 거 가입하실 때 연계 판매하시기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마이애스 주니어 보험이야. 네. 마이스 주니어는 100세고요. 이거는 생활치료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IS 주니어는 100세 담보고요. 이런 플랜들은 그냥 저희가 쉽게 그냥 보시려고 만들어 놓은 담보라서 본인 계약 안 받아주죠. 본인 계약 안 받냐고요? 받긴 하죠. 시상이 안 나가는 거죠. 시선 상관없이 수술비가 아, 본인 계약은 받긴 하죠. 안 받진 않죠. 다 받는데 저것만 받긴. 아니에요. 네. 그거를 당사 설계사로 당사 설계사. 당사 설계사로 해가지고 받는 거고요.
설계가 잘못되면 타사 설계자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예, 인수 걸릴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문의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 매니저님한테 요청하세요. 풀었어요? 네. 매니저님한테 요청하세요.